605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1 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0.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0분의 f-1이죠. 그래서 f-1은 0이라는 것과 f'-1이 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의 x절편,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은 y는 f'-1에 x 플러스 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며 그에 따라 2x 플러스 1, 2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1, y절편은 2.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2 아닌가요? 네, 마이너스 2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2x 빼기 2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뀌네요.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617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에 대해서 1,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있대요. 그쵸? 우리가 여기에 x좌표를 뭐 알파라고 할 때 세근의 합은 0이므로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1이 0, 알파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AB 대 C는 AB 대 BC는 이게 x좌표 비율 관계 1대 마이너스 알파라서 1대 2입니다. 625번. 이게 빗변의 길이 B, 이거는 뭐 자주 나오니까. 빗변의 길이 B는 이게 x좌표에 대한 비율, x좌표 B 또는 y좌표 B를 알려준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x좌표 B만 확인해줘도 된다. 굳이 y좌표는 구할 필요 없죠. 625번 볼게요. 3차 방정식 세근의 합은 기억하고 있겠죠? y는 매번 말하지만 질문이 있으면 말을 해요. 그래야지 더 추가 설명을 할 거예요. y는 x 더하기 3을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라고 했어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면 얘가 y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에 접한다. 둘이 접한다는 거죠. 둘이 접한다는 건 얘랑 같다라고 놓는 거 하지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얘의 접선이 정리하면 3t제곱 더하기 2tx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빼기 2 얘가 x 빼기 k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니까 t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이게 1인 거잖아. t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3 빼기 k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그럼 k는 4. 얘랑 얘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3.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3t제곱 더하기 2t가 플러스 1이 되는 건 t가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지만 문제에서 정수만 이야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퉁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630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랑 y는 4x 플러스 5가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 자체가 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k의 값의 합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y는
얘랑 얘랑 접한다는 건 계속 말해요. 접선이 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4에 공간이 살짝 모자라겠네요. 그냥 옆으로 옮겨 쓸게요. 공간이 모자라서 옮겨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K랑 Y는 4x 더하기 5가 접한다 라는 말은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이야기고, 접선 얘의 얘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얘를 다시 써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4x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k, 얘가 뭐라는 거예요? 4x 플러스 5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얘 값이 얘가 되는 거라서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4가 된다는 건 t가 0이거나 2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 k는 어떻게 돼요? t가 0이면 k는 5가 되고요. 왜냐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t가 2면 16, 12, 마사. k는 9가 됩니다. 이 둘의 합은 얼마예요? 네, 합은 1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639번. 여기 이차함수 또는 3차함수에 속에 그려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든 최소든 일반적으로 접하는 상황을 이제 만족하도록 꾸며낼 거예요. 639번 볼게요. y는 x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1,1과 2,4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t, t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서 넓이의 최대를 구해달래요. 넓이의 최대는 언제라고? 이미 밑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3루트 2가 됐어요. 그럼 나는 높이가 최대가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높이의 최대라는 게 언제예요? 평행한 직선이 접할 때. 높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평행선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야 돼요. 높이는 평행선 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평행한 애가 접할 때인데 여기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 그쵸? 그럼 얘도 기울기가 1이어야 돼서 여기 얘는 기울기가 2t죠? 그쵸? 왜냐면 여기 t, t제곱이니까. 그러면 t가 얼마면 돼요? t가 2분의 1, 즉 p라는 애가 2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높이의 최대는 어떻게 구해요? 점과 직선 간의 거리에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AB라는 얘가 A랑 B죠. AB가 Y는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거리 높이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부터 2분의 1, 4분의 1까지 거리 루트 2분의 절대값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2 그러면은 4분의 1, 4분의 9, 4루트 2분의 9가 되겠죠. 유리화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난 기본적으로 유리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약분 되고요. 더 이상 약분할 거 없죠. 8분의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직선이 접한다라는 아이디어고요. 이건 좀 많이 나와요. 이 평행한 직선이 접한다라는 아이디어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수학 상에서부터 나왔던 주제라서 계속 나와요. 수학 상에서도 나왔고 일례로 원방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 이런 느낌이죠.
원이 있을 때 원 안에 현이 있어요. 삼각형 여기에서 삼각형 거리 넓이가 최대인 거 언제예요? 여기 요쯤인 것 같아. 맞지? 왜? 얘랑 평행한 게 접할 때.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영석분은 작년 기출문제였죠?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이게 서술형 문제였단 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행이라는 개념과 접선이라는 개념은 되게 좋아하는 주제라서 그렇습니다. 뭐 잘 돌이켜보면 접선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에 내접원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내심 다루면서도 접선이라는 거 다루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원과 접선의 관계도 다루었고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2차 함수에서도 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많이 나오고요. 그걸 아예 단원 이름부터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다른 애들이랑 합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원과 관련 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2차 함수랑 관련 지을 수도 있어요. 원과 관련 짓는다면 우리가 점과 직선 간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랑 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프라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주제가 항상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반복해야 돼요. 계속 이건 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온당하다. 849번 보겠습니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애에서 0,2에서 어떤 접선을 그었대요. 0,2에서 접선을 그었답니다. 그때 AB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요. 요건 좀 다른 풀이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뭐냐면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거를 주력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인간 강사님들 중에서는 이 풀이를 좀 더 좋아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랑 이게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소개는 할게요. 소개는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주제 아니니까 저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알았죠? 뭐냐면 여기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것분의 이거는 기울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여기 기울기랑 똑같죠. 맞아요? 즉 뭔 말이냐면 f 프라임 알파랑 기울기랑 이름 뭐냐? 이름 안 써있네. AP 기울기가 같다.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죠. 그래요? 기울기 얼마예요? 0 빼기 알파분의 2 빼기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 그러면은 넘기면 뭐가 돼요? 3차 방정식 뜨죠. 2알파 2알파 날라가고 2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2, 알파는 마이너스 1 뜹니다. 그렇게 알파가 접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얼마니? 내가 맨날 말하잖아. 그쵸? 근과계수 관계? 알파 더하기 여기 뭐 베타 콤마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죠.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1부터 마이너스 2 콤마 4까지인가요? 플러스 2 콤마 4까지라서 3루트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교점을 구하는 거는 근과계수 관계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1이랑 2,4는 그냥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대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난 맨날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을 웬만하면 안 쓰지. 왜? 이거 x 차이 3이고 y 차이 3이면 3, 3이니까 뭐예요? 1대 1대 루트 2죠.
이거 이번 3학년 모의고사에 또 나왔던데 이 표현.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표현, 이거 지금 관련해서 하나만 소개할게요.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거고, 이게 하필 지수로그 파트라서 여러분 시험 범위랑은 관련은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점이랑 요점이랑 기울기가 7분의 6이래. 근데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있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있는데 여기는 또 기울기가 1이래요.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4분의 13일 때 4분의 13 루트 2일 때 여기 길이가 나옵니다. 이게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물론 뭐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거 지수 로그로 표현됩니다. 여기가 a, 로그 2의 a고요. b, 로그 2의 b예요. 근데 여기 길이가 나와요. 그럼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문제였어요. 딱 주제가 이거였어. 기울기 7분의 6인 직선이 있었고요. 삼각형이 있는데 기울기가 7분의 6인 거고요. 아니 이제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7분의 6, 얘는 기울기가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길이 4분의 13 루트 2. 풀어. 라고 했습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보통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도형을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 못 풀면 그냥 문제 못 풉니다. 알았죠? 물론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수학 1 기준으로 탑2. 여기 딱 탑2였어요. 근데 이거 풀면은 탑2도 아니죠. 이게 수학 1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근데 이제 말하고 싶은 건 항상 그거죠. 기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게 더 편한가? 자, 뭔 말이냐면 여기가 4분의 13 루트의 기울기가 7분의 6이잖아요. 7분의 6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여기가 7K일 때 6K라는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랑 기울기가 1이라 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여기에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러니까 딱 요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 할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4분의 13 루트 2일 때 여기가 4분의 13 루트 2고요. 얘가 2분의 13이 돼요. 근데 뭔 일이 벌어진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가 7K가 되거든? 그럼 뭐가 돼요? 13K가 얼마? 2분의 13 뜹니다. 네. 그럼 K 바로 나오죠. 그래서 좌표가 바로 나와요. 눈 떠.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이거를 살짝 평행 이동하거나 기울기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도형을 그렸을 때 좌표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에서 나오고요.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수학 1 문제다. 저거 할 수 있었으면 100점도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저것만 할 수 있으면. 근데 저 주제가 사실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중학교 문제죠. 저거 중학교 문제예요. 저게 어떻게 고등학교 문제야? 기울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기울기로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라 사실상 삼각비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도형으로 문제를 안 풀려고 하거든. 식으로 풀려고 하지, 그렇죠? 그 습관은 절대 모의고사에서 못 살아남아요. 절대로. 알았죠? 도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뭐 루트 2라는 멘트 나오면 보통 기울기 1이랑 또는 마이너스 1이랑 연결돼요. 저기도 기울기 1이라서 1대1 때 루트 2 써진 거였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결국은 도형을 다루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653번으로 넘어가죠.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랑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1,0에서 만나고 이거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각각의 접하는 직선. 그러니까 여기에 접하는 직선 F'1이고요. 여기에 접하는 직선은 G'1인데 그 둘이 뭐래? 수직이래. 프라임에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F1은 먼저 대입합니다. 1A 더하기 B 더하기 4는 0. F'1은 얼마예요? 3 더하기 2A 더하기 B. G'1은 얼마예요? 2.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 둘이 연립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2A 더하기 B는 2A 더하기 B는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는 위에서 아래에서 위 뺀 거니까 2분의 1이고요. 그에 따라 B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습니다. B 빼기 A죠. B 빼기 A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655번) 655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위에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 y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더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 얘가 뭐랑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에 뭐한대요? 접한대요. 그때 a의 값의 곱. 자, 뭔 말이에요? 이게 2차 함수죠. 그럼 뭐가 제일 깔끔해요? 판별식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갖다가 놓죠 뭐. 자, 판별식 쓰면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죠. 그래서 a 더하기 1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라 a의 값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2차식이라서 같다고 놓고 판별식 쓰는 게 괜찮아요. 2차식이라서 알았죠? 2차 함수가 아닐 때는 안 돼요. 계속 말합니다. 2차 함수가 아닐 때는 안 되고 실제로 2차 함수일 때는 판별식이 되게 편해질 때가 꽤 많아요. 꽤 많아서 2차 함수일 때는 판별식을 후보로 두는 게 좋다. 2차 함수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판별식은 후보에서 제외해라. 657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k라는 애가 있는데 1,1에서의 접선이 이 직선에 이 곡선에 접한대요. 얘는 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접점을 Q라고 잡았고요. 요 점을 R과 S라고 잡았답니다. 근데 QRS 이 K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요거 직선부터 봐죠. 뭐예요? Y는 2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얘랑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 같다고 놓는 거 괜찮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9 더하기 k는 2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k는 0이고요. 이거 판별식 쓰면 k는 4가 됩니다. 그쵸? 이거 판별식은 0 쓰면 k는 4가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 중학교 다 졸업했으니까 알죠?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접한다 이꼴 완전 제곱식 된다. 완전 제곱식 된다라는 거 나누기 2한 거의 제곱이니까. 그쵸? 그렇게 쓰면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굳이 한 줄 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한 줄 안 써도 되는 거면 그냥 과감하게 안 쓰세요. 계속 말합니다. 암산할 수 있는 건 적당히 암산하세요. k가 4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아니죠? 빼기 5는 0이라서 r이라는 애가 1,0과 s라는 애가 5,0이 되고요. q라는 점은 지금
접점이잖아. 접점은 얘의 근이거든. 그래서 2,3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삼각형 QRS의 넓이는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y좌표가 높이에요. 그래서 6 이렇게 되겠죠. (658번) 보겠습니다. 658번. 원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어떤 성질을 이야기했냐면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원이 있을 때 이 둘이 동시에 접한다는 건 뭔 말이다? 공통인 접선이 있다. 즉 여기가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4인데 요 점에서의 접선이 이 원이랑도 수직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럼 뭔 말이야? 여기 기울기가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미분해서 알파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고요. 여기 기울기는 얼마예요?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4죠.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치? 얘랑 뭐라고? 수직이라고.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4랑 마이너스 2알파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야. 찍찍. 그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2분의 7 이게 됩니다. 알파 제곱을 내가 지금 왜 구했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넓이거든? 넓이인데 그러니까 알파라는 게 루트 2분의 7이고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4라는 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 제곱 파이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에다가 파이 붙인 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r제곱이라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 x좌표 더하기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에 루트 붙인 게 반지름이니 r제곱은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만 하면 되죠. 답은 4분의 15파이. 그래서 이게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라는 것은 공통 접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공통 접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요 곡선에서의 접선이 이 원과 접한다. 원과 접한다는 건 이 중심에서 점에 선을 내렸을 때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도 괜찮아요. 다른 말로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670번) 지난 시간에 소개는 했어요. 그쵸? 질문할 거라고도 생각은 했지만 난 여기 마플에 없는 줄 알고 착각했네요. 마플에 없는 줄 알고서 소개했던 건데 마플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잠시 착각했군 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지금 b-a분의 fb-fa에 대해서 이건 f'C랑 똑같죠. 근데 C라는 거는 A랑 B 사이에 있는데 문제는 A랑 B가 3과 0 사이에 있다고 해서 C도 0과 3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이때 f'C라는 애는 C제곱 마이너스 2C이면 그게 K잖아요. 그럼 이거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K는 C-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3을 대입했을 때 C가 3일 때 얼마? 이게 C의 범위잖아요. C가 3일 때 3. 그리고 C가 0일 때 얼마? C가 0일 때 마이너스 1. C가 1일 때 마이너스 1. 사이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주의해요. 주의하세요. 여기 등 없습니다. 알았죠?
주의해야 돼요. 등 없어요. C가 1일 때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최소값은 평균 변화율로는 그 최소값이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673번 3, 4, 5, 6번 3, 4번은 똑같은 문제라서 삼, 4번 똑같이 생겼죠. 이해는 돼요? 똑같이 생겼다는 게? 똑같이 생겼죠. 아, 얘는 리미트가 있고 얘는 리미트가 없어서 다르다고 이해했나? 이거는 수업 시간에 소개는 했어요. 그쵸? 수업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냥 대입하는 거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쵸? 대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입이 잘 안 됐나? 자,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h 더하기 h제곱이라서 h분의 2ah 더하기 h제곱 약분하고요. 2a 더하기 h가 2a 더하기 2세타 h. 그래서 2a 날리면 세타는 2분의 1.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옆에 74번이 대신 뭐 조금 더 더럽겠죠. 왜냐면 3차식이니까. fx는 x세제곱 더하기 1이라서 fx 더하기 h 빼기 fx 나누기 h가 f 프라임 x 더하기 세타 h 이런 이야기인데 대입합니다. h분의 x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은 미분하면 3x 제곱이죠. x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전개해서 약분해주면 귀찮으니까 3x 제곱 더하기 3xh 더하기 h 제곱이 되고요. 나누기 3한 개 x 더하기 세타 h의 제곱. 여러분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루트를 씌웠어요. 세타는 x 넘기고 나누기 h니까 h분의 루트 3분의 3x 제곱 이렇게 쓸까요? 루트 x제곱 더하기 xh 더하기 3분의 h제곱 빼기 x 넘기고 넘긴 거예요. 자, 문제에서 리미트 세타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h가 0으로 갈 때 세타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가 세타죠. h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xh 더하기 3분의 h제곱 빼기 x. 그쵸? 그럼 이게 0분의 0꼴이라서 뭘 해줘야 돼요?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이런 극한은 이번 시험 범위의 가장 큰 주제잖아요. 꼭 형태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 xh 더하기 3분의 h제곱 h 약분하고 그 다음 뭐 해요?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2x분의 x라서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똑같죠? 2분의 1, 2분의 1. 이거 나오면 다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의도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안 나와요. 다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보면 알다시피 그래요. 셀에도 똑같은 문제 있는데 이게 식이 달라요. 근데 다 어차피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말고 안 나와요. 알았죠? 뭐 아이디어는 그렇대요. 아이디어는 그렇다는데 뭔 말이냐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까 전에도 봤죠. 2차 함수에서 얘랑 평행한 직선은 반드시 둘의 중점입니다. 둘의 중점이에요. 중점에서 평행한 게 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2차 함수 전용이거든? 3차 함수에서는 그게 안 통해.
3차 함수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얘랑 평행한 게 얘랑 가운데 있다? 그런 거 안 통해요. 근데 h가 0으로 간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 둘이 아니라 여기랑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여기랑 되게 가까운 점, 이 두 점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이 되는 지점은 무조건 가운데래요. 2차 함수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모든 곡선은 극한을 기준으로 보면 되게 근소한 값 두 개를 기준으로 보면 2차 함수와 흔히 말하는 공률이 똑같다. 공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2차 함수랑. 극한을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런 이야기래요. 그런 이야기랍니다. 맞진 않겠죠. (675번)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어디선가 나올 거예요. 그게 극한이든 연속이든 미분계수의 정이든 이런 정리든. F랑 G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시험 범위의 모든 정리, 최대 최소, 사이값, 평균값 정리를 다 만족합니다. 다 만족해요. 이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알았죠? 전제로 깔고. F1은 1이고요. F4가 7이래요. 근데 이게 갑자기 프라임을 나왔어요. 자, 프라임은 뭐예요? 평균값 정리겠죠. 그래서 4-1분의 7-1은 누구야? 2죠. 그거랑 똑같은 F'C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이건 뭐다? 평균값 정리 쓴 거다. A, B에 대해서 F'X가 0이면 이라고 했어요. 뭔 말이냐면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이게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디 학교였지? 어디 학교에서 증명 문제로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x-a분의 이거 센에서는 A 단계에 있던 주제인데 얘가 뭐 어떤 F'C랑 똑같거든. 근데 문제는 얘가 0이래. 그쵸? 왜냐면 지금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이라 했잖아. 그러면 x-a분의 fx 빼기 fa랑 똑같은 프라임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게 반드시 0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fx가 그냥 fa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상수함수.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울기가 항상 0이래요. 기울기가 항상 0이니까 가로선 그려진다는 거고요. 가로선 그려진다는 거는 상수함수다. 그런 이야기죠. 이어서 디귿. F'X가 G'X랑 똑같으면 fx랑 gx랑 같냐? 이거는 뭔 얘기예요? 적분 얘기죠. 더하기 c 뜹니다. 그러니까 상수가 다를 수 있어요. 상수항이 다를 수 있다. 야, 이거 근데 이 얘기 나오니까 이거 고3 거에 나왔어. 이번 모의고사에. 야, 근데 오답률이 꽤 있더라. 나는 좀 당황했어. 뭔 말이냐면 자, F'X가 2x 플러스 1이고요. G'X도 2x 플러스 1인데 fx 빼기 gx가 1이래. fx랑 gx 각각 얼마니? 라고 하면 fx는 당연히 뭐라고 써야 돼요? 미분에서 2x 더하기 1 되는 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뭔지 모른다는 표현이죠. gx는 뭐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빼기 1이라고 써야지. 그쵸? 이렇게 쓰고 진행하는 건데 이걸 틀려왔더라고. 모의고사 8번 문제였나? 9번이었다. 9번. 9번 문제였어요. 3점짜리입니다. 모의고사 3점짜리. 뭐 그랬다더라. 어쨌든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왔는데 이거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에도 나온다고. 알았죠?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 그러니까 잘 봐두라는 거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모의고사 준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매번 말합니다. 모의고사 준비라는 방법은 수학은 간단해요. 교재에 있는 모든 가장 어려운 문제 다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모의고사 준비예요. 알았죠? 왜냐면 모든 교재에서 어려운 문제는 싹 다 뭐야? 애초에 모의고사 문제야. 애초에 어려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로 도배해놨어요. 그게 센 C단계든 블랙라벨이든 마플 시너지든 어떤 문제집이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어차피. 왜냐면 아니 교육청이랑 평가원에서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걸 뭐하러 안 썩혀? 그럴 필요가 없죠. 잘 써먹습니다. 물론 블랙라벨이라는 교재는 모의고사 문제를 좀 변형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블랙라벨을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봤고 그거 바탕으로 변형까지도 연습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죠. 네, 676번. F라는 애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네. 요거잖아. 방금 전에 한 거 니은. 그렇죠? f 프라임 x가 0이라는 거는 x-a분의 fx 빼기 f0이 f 프라임 c랑 똑같은데 가나다라마부터 채워줘야겠죠? 닫힌 구간 이렇게 합시다. b에 대한 어떤 x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뭐다? 연속이고 써있죠. 열린 구간에서 뭐라고? 미분 가능함으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 x-a분의 fx-fa f'C인 C가 존재한다. f'C는 0 이므로 x-a분의 fx 빼기 fa가 0이라서 fx 빼기 fa가 뭐고요? 0이고요. fx는 뭐다? fa. 모든 fx가 fa가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맞아. 이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름 붙입니다.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딱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통째로 외우면 돼요. 못 외우면 틀리나요? 저기서 빼먹은 거 있으면 틀려요. 네, 단 한 줄이라도 빼먹으면 다 틀립니다. 다 틀린 건 아니고 감점돼요. 감점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거 정리를 쓰라고 하는 문제는 서술형으로 되게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저렇게 빈칸 채우기라고 하면은 좀 쉬워지죠, 사실. 쉬운 편이고. 네, 693번 보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시험 보겠습니다. 알았죠? 그냥 이거 기출 하나 골라서 시험 볼 거예요. 이렇게 시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유리미는 질의응답 좀 받을게요. 알았죠? 그동안 유리미는 질의응답 받을 거고요. 진행합시다. fx는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인데 fx는 0의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내가 이거 하라고 했니? 693번 내가 체크했었니 근데? 아 그래?
자, F1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부터 하면은 기억에서 F 프라임 0은 뭐예요? 미분에서 0 대입하면 그냥 0이죠. 깔끔하게 안 뜨니까. 기억 맞아요. 이런 모의고사형 문제에서는 계속 말해요. 그 기억, 니은, 디귿이 보통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미분은 써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분은 써야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그럼 여기에서 이어서 해보죠. F에다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4A 뭐라는 거야? 미안해요. F0이에요? 그럼 잘못 썼는데? 미안해요. 잠시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F1부터 쓰십시다. 그러면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이게 1이죠. 근데 세식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까다롭네. 자,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기억이 왜 나왔냐부터 보죠.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C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어떻게 C라는 힌트가 나오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고민을 합니다. C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써먹을 만한 건 요거 없고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니? 우함수죠. 그래요? 우함수. 다른 형태로 뭔 말이에요? 네, 이거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fx랑 똑같은 걸 우함수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그렇죠. y축 대칭입니다. 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예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고. 야,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데 어떻게 근이 3개야? 왼쪽에 근이 2개 있으면 오른쪽도 근이 2개 있고, 왼쪽에 근이 3개 있으면 오른쪽도 근이 3개 있다고. 근데 어떻게 전체가 3개야? 가운데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 있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이 3개다. 대칭이라서 그래요. 대칭. 이런 식으로 대칭이면 2개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2개밖에 없고,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칭이라서 그래요. 대칭. 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이자 0, 여기가 감마라고 할 수 있는데, F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4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미 C가 0이 떴거든. C가 0이 뜨면 A, B가 확정됩니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이라서 둘 연립하면 2배에서 빼주면 2A는 마이너스 1에 A는 4분의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fx가 다시 한번 써주면 x 4제곱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자 f 프라임 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알파는 얘의 근이라서 마이너스 2, 베타는 0, 감마는 2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얼마? 마이너스 4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프를 생각해서 A랑 B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면서 C를 구했고요. C를 이용해서 A랑 B를 구한 다음에 그걸로 알파, 베타, 감마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F 프라임 알파,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4로 구했다라고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디귿, 이 문제는 사실 디귿을 푸는 게 본체입니다. 디귿이 보통 제일 어려워요. 문제는 이겁니다. 저 그래프를 뒤집어라, 접어라.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는 저 그래프를 접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 0, 2를 기준으로 이때 k의 x-알파라는 거예요. k의 x-알파라는 건 뭐냐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근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교점이 3개가 되도록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건 교점이 3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3개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접하는 경우랑 또 뭐 있니? 여기 다 3개 아니야? 저 이거 접하면 몇 개니? 4개죠. 이거보다 크고 또 어디? 이거 이렇게 가팔르네. 여기 접하는 것보다 뭐한 거? 작은 거. 이 두 개의 사이입니다. 여기는 알아요. 얘 얼마예요? 아까 했잖아. f'-2가 마사라고. 근데 이 지금 접힌 거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3입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얘예요. 얘 접하는 애 맞죠? 얘가 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 좌표가 뭔지 모르는데 아까 했던 표현 써보죠.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m,fm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2분의 fm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접힌 거니까 마이너스 fm이죠. 마이너스 fm 빼기 0. 얘가 뭐다? f'm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 왜냐면 접힌 거니까. 자, fx가 얘라서 m 대입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m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m 4제곱 플러스 m제곱 이고요. 미분에서 m 대입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m 세제곱 더하기 2m이 됩니다. 이거 풀어주면 m 나오죠. 4보다 작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것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m이 아마 분수가 뜨나 봐. 그래서 27분의 8이라는 게 나온 거겠죠. 자,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1 m 4제곱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m 세제곱 더하기 2m m 더하기 2 전개하면 마이너스 m 4제곱 마이너스 2m 세제곱 2m 제곱 더하기 4m 넘기면 4분의 3m 4제곱 플러스 2m 세제곱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4m 0이고요. 4 곱해준 다음에 묶으면 m으로 묶었을 때 3m 세제곱 플러스 8m 제곱 마이너스 4m 빼기 4. 자, 얘를 우리가 조립제법 해야 돼요. 뭘로 조립제법 해야 돼요? 사실 확실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확실한 게 하나 없네요. 뭘로 해야 될까요? 1, 택도 없고요. 3, 분수 뜰 것 같은데, 그치? 과감하게 분수 씁시다. 얼마나 쓸까요? 3분의 2. 안 될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얼마가 되지? 3분의 1? 될 것 같아. 틀렸어. 아, 진짜. 뭘로 될까? 프레임 뒤집어진 거고 프라임도 뒤집어진 거고 그쵸? 인수분해가 뭘로 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일단 되겠네 하나
마이너스 2가 안 될 리가 없죠? 말이 안 되는데? 교점 무조건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2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뭐 전개를 잘못했나? 4분의 3 m 4제곱 더하기 2m 세제곱 더하기 말고 마이너스 m 제곱. 잠깐만. 이거 2m 제곱 4m 넘겨서 2m 세제곱 마이너스 m 제곱. 아, 여기 4를 안 곱했죠? 16이죠? 네.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마이너스 4, 8, 16, 0. 네, 됐죠. 얘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건 얼마로 될까? 3분의 2. 3분의 4. 얼마면 적당할까? 3분의 2 하면 3, 2, 땡. 3분의 4 하면 4, 6, 8. 됐다. 네, 됐네요. 그래서 저 m이 3분의 4고요. m이 3분의 4라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저거 대입하면 됩니다. f 프라임 m의 마이너스 대입한 거. 마이너스 f 프라임 3분의 4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에 27분의 64 마이너스 3분의 8 27분의 72니까 마이너스 27분의 8 플러스네요. 됩니다. 나왔죠? 기울기 힘들어. 자, 그래서 내가 찾은 여기 기울기가 27분의 8이고요.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27분의 8이고요. 4랑 27분의 8 사이. 디귿도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건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